오늘 안철수의 이재명 대표를 디스하는 기사를 읽다가 정말 웃음이 나와서 아주 그것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보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서 분열하라.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민주당 역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안철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으로 과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을 안철수가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디스하려고 꺼낸 안철수의 발언은 윤석열이 어느 정도 무능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발언이다. 참으로 모지리 같은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이 자신을 봐줬으면, 여당에서 자신을 당대표로 옹립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품고 있는 것이죠.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들이라면 안철수의 오늘 이 인터뷰 기사를 읽고 정부 여당에서 속으로 무척이나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며 화를 내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윤석열의 무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잘 표현했고, 그래서 윤석열을 찍으면 1년 뒤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그런 사람이 안철수였고, 국민을 향해서 무려 14번이나 자신은 윤석열과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6개월 동안 과연 이 나라가 안철수가 예언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시 안철수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은 이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선 토론 3차까지도 단일화를 하기 바로 직전 대선 토론까지도 단일화는 없다 라고 얘기했던 안철수가 다음날 아침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안철수는 철저하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던 것이죠. 이 발표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안철수에게 도봉순 씨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답니다. 저 고객님들 오늘은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죠.
그동안 정부로부터 참사와 관련된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고 유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저희 TF는 지난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유가족분들과 2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리고 유가족이 처한 상황과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직접 알리실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제 참사 희생자 유족들께서 첫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심신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들 모습에 참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 간의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답하라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다 100수십 명이 압사했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통행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는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궁금TV가 칭찬까지 해주었던 국민의힘과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바로 건방지게 정치권이 감히 대검찰청을 건들려고 하냐는 대통령실의 전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했던 국정조사안에 대검찰청을 빼라,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전 회의에 불참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참사의 과정과 원인을 밝혀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제 합의를 했으면 국민의힘에서 합의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작은 반발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대신에 반대의 반발이 나오고 있죠. 합의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정부 여당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정권의 명운까지 걸다시피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국정조사만큼은 정부 여당에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가와 주기를,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그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직접 서시기까지 참사 발생 후 24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TF는 유가족분들이 그리고 참사의 피해자분들이 재난 참사의 피해자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